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니요. 싫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삶이 그렇게 고달프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욕구의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어느 정도 펼치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침범당하는 사람은 늘 손해본다고 여기기 십상이에요. 또 반대로 너무 의존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고 이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가 좋지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거나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기 어려워요. 뭐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만 옳다고 여긴다던가 어디 가서든지 도드라지려고 하고 자기만 관심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면은 내 주장을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남을 맞출 경우에는 주변에서는 좋다 좋다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잠수를 타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 중심이어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타인 중심이어서도 곤란하고 대등하게 공존을 해야 되는데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대화를 잘 해보면 상대방이 불편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할 때 서로 공존을 하고 균형을 맞추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정체감 또는 나라는 이거를 잘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낼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마구마구 침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니요. 싫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싫습니다. 이런 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싫습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에 대표치는 예 그렇습니다. 일 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면전에서 싫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완곡한 표현도 괜찮지요.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도 대충 알아듣고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런 완곡한 표현법도 알아두는 게 좋지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주변에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해야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증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응수해주는 대상이 되고 조금 커서는 친구들하고서도 잘 어울리고 늘 사람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으면 자기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알아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면 다른 사람네들도 다 나를 향해서 미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 먼저 해주셔요. 차라도 한 잔 사주고 또 따뜻한 관심도 기울여주면 상대방들도 다 좋아하게 돼 있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우려고 모두들 애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경쟁력을 심어주는 데만 급급해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어떤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야 이제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들이 경쟁력 이거에만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갔어도 불행한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저는 뭐라고 여기느냐 하면은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성을 길러주는 부모가 오늘날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요. 그러면 이 사회성을 길러준다 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부모를 가장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모를 흠뻑 좋아할 애들은 바깥에
나와서도 사람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무난하게 어울리고 적절하게 기능을 잘하지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자녀가 사람 좋아하게끔 해주지 못한 경우 일제 그런 자녀들은 바깥에 나와서 많은 고생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담자를 만나게 되면은 상담사는 대리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이 못했던 역할을 대신 밟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상담을 받으러 오면은 상담자는 일단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지지해주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자를 이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면서 이 상담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맛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싹이 되어서 바깥에 가서도 상담자에게 했듯이 자기 얘기를 해보고 기대보고 하면서 점차 사회성을 길러가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사람 좋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다. 잘 산다라는 것은 사람을 좋아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부적응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맛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거에 집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좋은 줄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람이 좋으냐? 통하니까 좋은 거예요. 소통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통한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가고 끌려가고 그리워하고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통한다라는 게 우리를 살맛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통할 때 사람들이 제일 기뻐해요. 우리가 다른 아무리 많은 즐거운 게 있다 하더라도 24시간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와 뭔가 통한다라고 할 때는 그 지루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소통하는 능력이 있을 때 측근 사람들이 떠나지 않거든요. 또 측근 사람들하고 잘 통하면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고달프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그거의 치유책은 통하는 사람과의 교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측근 사람들과의 교류 교감. 이것이 원활해질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상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주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잘 지내도록 하는 게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숱하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출생이 되면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원만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 크게 토라지거나 못하거나 위축되거나 이러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애착 관계가 부실한 사람들은 분리 불안도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충분히 믿는 사람들은 모험심이나 호기심 향해서 마구마구 전지를 하는데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부실한 사람들은 뭔가 불안해서 유치원 갈 때도 막 울고불고 안 가려고 하고 또 만약에 학교에 가나 어린이집에 가서도 늘 엄마가 혹시 어디를 가지 않았나? 엄마가 나 떼어놓고 도망가지 않았나? 불필요한 망상들을 피우면서 또래들 하고 충분히 어울리지를 않고 늘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별나게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는 애들을 보면 엄마가 불안하게 애를 대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초기에 맺는 애착 관계 가족 내에서의 일관된 양육 태도 이런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늘 싸운다든가 그러면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자랄 사이 없이 눈치를 봐. 또 까불까불해지지 못하고 위축되고 이제 부모님의 불화라든가 또는 이제 형제 관계도 나이가 너무 바쁘면 즉 한두 살 차이뿐이 안 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경쟁 관계에 놓여요. 그러니까 터울도 3~4살 정도는 돼야 확실히 위와 아래가 이제 갈리는데 너무 박힐 경우에는 경쟁에서 열등한 차, 우월한 차 이렇게 갈리거든요. 또 이 형제 관계에서 누가 유별나게 너무 엑설런트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든가 미모가 뛰어난다든가 또는 누가 너무 아파서 부모님의 관심을 다 빼앗아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애들이 위축되기 딱 십상이지요.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라든가 또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자기를 진화시켜 가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내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해가 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연세가 들었던 또는 점든 뭔가 어렵고 고달플 때 그래 이게 나를 진화시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꿋꿋하게 자기 성장을 향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